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빌딩은 빌딩 자동화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환경을 총망라한 건설과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빌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빌딩의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전로 사용되고 있는 UPS에 대해 다음 강으로 답하시오. UPS를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을 뜻하느냐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되는 거죠. 이제 UPS에서 U가 uninterruptible, 그 다음에 PS는 power supply. 그러니까 인터럽터, 끊어준다는 개념이죠.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UN에 해당하는 on,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형태로.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가 UPS라 표현을 한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UPS에서 AC에서 DC 바꿔주는 부분, DC에서 AC 바꿔주는 변환하는 부분의 명칭을 각각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이게 이제 AC에서 DC로 바꿔주는 게 이제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컨버터죠. 그 다음 DC에서 AC 바꿔주는 게 뭐가 될까요? 이게 인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안은 컨버터, 인버터 이런 형태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간략하게 어떤 개통도로 좀 표현을 한번 해주게 된다면, 자, 상용 전원이 이제 들어온다. 상용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ATS라고 해서 자동 전환 개폐기 상태를 가지고 위로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상용 전원은 교류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굵직한 것만 설정을 하게 되면 컨버터가 뭘요? AC를 DC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버터가 DC를 AC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부하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직류 부하가 아니라 교류 부하예요. 근데 예민한, 민감한 일종의 전산 장비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므로 정전압, 정주파수가 들어와야 되죠. 일정 전압, 일정 주파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통상 우리가 CVC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UPS가 되려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면 컨버터와 인버터 사이에 이와 같이 이제 뭐가 들어간다? 축전지가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됩니까? UPS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좀 살을 좀만 더 붙이자면 상용 전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전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비상용 발전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더 붙여주시게 되면, 예, 여기가 정전이 되게 되면 요 ATS가 넘어와서 비상용 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전기 에너지 공급해주는 패턴으로 나타낼 수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만 조합을 시키면 CVCF, 컨버터, 인버터에 축전지까지 붙이면 UPS,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에서 1번, 괄호 1번, 괄호 2번은 이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문제. 자, UPS가 동작되면 전력 공급을 위한 축전지가 필요한데, 그때 축전지 용량을 추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구하는 공식을 쓰세요. 사용교에 따른 의미도 설명하도록 하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표현한 요 축전지, 요 용량값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C를 우리가 축전지 용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아워를 쓰게 되고요. 그때 L분의 1에다가 K값의 전류값,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축전지 용량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L값은 경련 용량 저하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아시다시피 축전지가 이제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럼 그걸 딱 세팅해서 만약에 축전지로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축전지를 장시간 쓰다 보면 축전의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략 예를 들어 한 1년간 쓰고자 한다. 그런데 한 9개월, 10개월 들어가면서부터 축전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축전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던 것은 1년인데 9개월, 10개월부터는 제대로 축전지를 못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5% 여유를 더 주어서 축전 용량을 선정을 해요. 그때 이제 보수율이 적용되는 거죠. 또는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대략 숫자를 안 주게 되면 얼마? 얘를 0.8로 설정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값. K값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되겠습니다. 용량 환산 시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축전지를 이제 좀 전에 완충을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축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가 파워풀하게 팍팍 나오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축전지 자체에 아직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은 남아있지만 초반에 나오던 것보다는 어때요? 성능이 또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 안에 충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I에는 이제 방전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축전지에 대한 얘기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써놓을까요? 경련 용량 저하율, 보수율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뭐 이 정도까지만 뭐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가 뭐 괜찮죠? 이 정도면 깔끔하게 쉽게 설정이 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2번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인 경우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수용률을 구하고 1부하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어떤 형태로 이제 접근하면 될 것이냐? 일단 그림을 하나 좀 설정할 필요가 있죠. 수전 설비 450kVA를 우리가 변압기로 선정을 좀 해주고요. 이게 이제 450짜리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전기에너지 공급하는데 어느 수용가에서 어떤 부하는 240kW짜리고 어떤 부하는 이제 100kW짜리고 또 어떤 부하는 75kW짜리예요. 그랬을 때 이제 240kW짜리, 100kW짜리, 75kW짜리에 해당하는 부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5시간, 뭐 8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이렇게 설정된다. 근데 부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L1, L2, L3. 부하 3개가 있는데 부하 3개가 다 같이 동작을 하든 부하 2개만 동작을 하든 하나만 동작을 하든 그에 해당하는 합이 임의의 시간대는 240 또는 100 또는 75가 된다.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1부하율 설정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그래프화 시켜주시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L1, L2, L3가 어떻게 조합이 되든 간에 240kW를 소비한다. 언제? 0시부터 뭐 5시간 정도는. 그쵸?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뭐 각각의 부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요. 합쳤을 때 이제 몇 킬로와트를
100kW를 소비한다. 몇 시간 동안요? 문제에서 얘기한 게 100kW는 8시간이죠. 그렇죠? 나머지 75kW로 나머지 시간이고 8시간이니까 쉽게 생각하고자 오후 5시간, 8시간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75kW로 나머지 시간을 다 사용한다. 24시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루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게 쓰고 있는 게 240kW죠. 요 부하군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큰 값이. 그러니까 요 240kW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용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단에다가 설정하면은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 240kW. 여기 지금 킬로와트가 됐으니까 설비용량도 킬로와트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부하 3개의 평균 정률이 얼마라고 잡혔어요? 0.8로 잡혔으니까 이 변압기 용량, 변압기에 역률 0.8짜리 부하들이 걸렸다라고 가정하시게 되면은 450 여기까지가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0.8 곱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킬로와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수용률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지금 퍼센트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66.6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의 수용률이 설정이 된 거죠. 수용률이 설정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평균 부하율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하율인데 1부하율이니까 이제 24시간을 고려하는 거죠. 그럼 24시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면 되죠. 곱하기 100.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240kW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평균 전력을 찾아줘야 되겠죠.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건요.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건 총 사용 전력량. 총 사용 전력량을 24로 나누어서 1시간 기준으로 표현된 전력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사용 전력량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 곱하기 5시간. 그쵸? 그 다음에 100 곱하기 8시간. 더하기 75 곱하기 지금 5시간, 8시간 합치면 13시간이죠. 그럼 남은 시간은요? 24시간이니까 11시간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총 사용 전력량이 되고 이걸 24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전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평균 전력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부하율은 240 곱하기 5 더하기 100 곱하기 8 더하기 75 곱하기 11을 2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 24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49.05%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 개념의 문제는 실기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거 너무 늦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